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조한나 양은 학교를 찾았다. 대학 입학을 앞둔 한나 양은 이제 곧 정든 춘천을 떠날 예정이다. 이제 곧 졸업이니까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학교에. 포항 가니까, 멀리 가니까 마지막으로 학교 이렇게 보고 가고 싶어서 한번 들렀어요. 고3,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의지할 때라곤 학교밖에 없었던 한나 양. 담임 선생님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너 얼마나 다행이니, 수시에서 다 붙어서. 네. 아유, 이쁜 다행이죠. 한나. 앉으세요. 네. 수능 외국어 영역 만점을 비롯해 언어 영역과 과학 탐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그리고 이날이네요. 한동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한나 양. 이제 대학생이네. 응? 자주 못 오겠다. 방학 때는 선생님은 누구보다 한나 양의 합격 소식을 기뻐했다. 꼭 와야지. 너 보고 싶어서. 한나 양의 합격엔 대학 진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집안 형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텐데 항상 웃고 다니고 주변에서 조한나 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을 굉장히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힘들다 이런 내색은 본인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30분 거리, 교회 옆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이 바로 한나 양의 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동생과 함께 장작을 나른다. 보일러 때려면 여기다가 이 나무들 겨울 전에 쌓아놓은 나무들을 여기다 넣고 떼야 돼요. 아이 정말 무겁네.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 주변에 버려진 나무 토막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 목재를 모아온 것들. 추운 날씨에 일일이 땔감을 만드는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난방비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난 조금만 줘. 뭐? 나 안 줄 거라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한 달 벌이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수급자 보조금과 주변의 후원금을 모두 합쳐 100만 원 안팎. 난방비는 물론이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 아끼고 또 아끼지만 5 식구 살림에 교회 운영까지 늘 빠듯한 형편이다.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낙후된 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 불만이었어요. 막 왜 다른 애들은 저런 것도 사고 이런 것도 사는데 나는 왜 못 사고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몇 해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는 해가 갈수록 하나둘 아픈 데가 늘고 있다. 심장, 허리 디스크, 관절염. 하루에 복용하는 약만 5가지가 넘는다. 약이 어떻게 많이 줄었다 야. 무엇보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불편해진 다리가 가장 큰 문제.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그동안 아픈 다리 대신 성한 오른쪽 다리 하나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힘들다. 무릎 연골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걷는 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를 쓰게 되면 자꾸 자빠져요. 왼쪽 다리 쓰면. 그러니까 뭐 근데 머슴은 그래도 머슴으로 나란 밥 안 주는데 어떻게? 젊은 시절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컨테이너 방 한 칸에서 아이들 셋을 키운 부모님. 어려운 살림에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애들이 치킨 맛을 모를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준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주변에 아는 분이 치킨을 사서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애들은 막 이제 치킨 상자니까 막 기대에 차서 그걸 이제 먹고 싶어 했는데 아빠는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치킨 맛을 알면은 다음에 또 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달라고 하면 그거를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가난한 형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한나양. 비록 조금 낡고 오래된 물건들로 채워진 집이지만 한나양에게도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한나양의 공부방. 여기가 제 방이에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손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직접 만들어주신 방이다. 요 벽이요. 요 벽들. 다 터져 있는 데였어요. 근데 막 벽 세우고 여기 문도 갖다 놓고 공사를 다 한 거죠. 1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아버지지만 딸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한나도 아빠 PMP인가 PDP인가 그걸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이죠. 3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줬어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해줬어요, 제가. 아빠가 공부하는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교 입시 경쟁이 치열한 춘천. 중학교 때부터 전교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한나양은 무리 없이 춘천여고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 입학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했던 한나양의 공부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입학할 때 몇 등이었더라? 난 160점. 나도 한 그 정도 됐어. 나도 그 정도 돼가지고. 특히 늘 새로운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영어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한나가 1학년 때 다른 건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외국어만 3등급 막 이러니까 애가 되게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애가 저랑 한나는 다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도 많았고요. 첫 번째 반배치고사 성적은 충격적이었다. 영어 점수가 불과 37점. 전교석차는 170등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 시험지 받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문을 봐도 해석이 안 되니까 아는 단어도 없고, 그리고 틀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해설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해설하는 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줄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왜 점수가 안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어를 정말 몰라서 독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무섭고 두려운 영어와의 정면 승부를 결심한 한나양. 첫 번째 목표로 단어 완전 정복에 도전했다. 단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 대신 눈으로 외우는 방법을 선택한 한나양. 단어의 발음과 뜻을 눈여겨본 뒤에 뜻 부분을 가리고 다시 확인해보는 방식이었다. 100만은 소셜 사회 어마운트 양 하루치에 40단어씩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몰아서 이틀치를 한 번에 외웠어요. 그러니까 80단어 정도를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한 달이면은 책 한 권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외운 상태에서는 단어가 제대로 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외우는 거죠. 조한나식 단어 암기법의 핵심은 반복 학습. 단어장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울 때까지 3번, 4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것이다. 실제 한나영이 단어장 한 권을 완전 정복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달여. 이렇게 기본기를 다진 뒤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실력 향상에 나섰다.
독해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뜻이 헷갈리는 단어나 사전적 뜻을 알더라도 문맥상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단어들을 따로 정리한 것. 두 번째 단어를 쓸 때도 한 번 보게 되고 세 번째 단어를 쓸 때도 한 번 보게 되고 이렇게 쓸 때마다 이때는 별도의 단어 암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단어 정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먼저 써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단어장에 새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먼저 적어둔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이다. 듣기 문제가 없거든요. 모의고사라는 게 있지도 않고 근데 고등학교에는 듣기 문제가 17문제나 되잖아요. 배점도 독해랑 똑같고 근데 제가 듣기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EBS 들어서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고교 1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듣기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던 한나영. 꽉 막힌 귀를 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Where are you, Michael? It's time to set up the stage. 첫 번째 방법은 영어가 들릴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받아쓰기를 하는 것.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받아쓸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침내 들리지 않던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렇게 지문 하나를 전부 받아쓴 뒤에는 해답지와 맞춰가며 틀린 부분이나 빠뜨린 단어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치사나 관사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됐다. 세 번째, 받아쓰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받아쓴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며 자주 나오는 수거나 틀리기 쉬운 문법 구조를 체크해 문법 공부용으로도 활용했다. 처음에는 1, 2분짜리 지문 하나 다 듣는데도 30분까지 걸렸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지문 하나당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부분까지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듣기랑 문법을 한 번에 잡은 거죠. 한나영의 반복 학습은 단어 암기, 듣기 평가뿐만 아니라 독해풀이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독해집 한 권을 다 풀고 나면 틀렸던 문제나 어려웠던 지문을 따로 모아 읽고 또 읽으며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풀기를 되풀이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영어와의 정면 승부. 그러나 한나영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야 춥지 않니?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래. 그래 안 돼서 그래 춥지 않지? 춥 말해라. 그러고서 와가지고 나무로 주고 3시까지 하던 3시에 불 때 나올 때는 항상 거의 10번 나오면 한 8, 9번은 불이 켜 있어요. 거의 그 시간 2, 3시엔 불 켜 있었어 항상.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기를 서너 달, 한나영의 반복 학습은 조금씩 효과를 드러냈다. 모르는 단어에 막혀버렸던 독해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바짝 긴장해야 했던 공포의 듣기 평가도 점점 여유가 생겼다. 그래도 반복 또 반복, 한나영의 무한반복 영어 학습은 고3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수능 외국어 영역 만점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자꾸 책 사달라고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있는 책을 최대로 활용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공부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권의 책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흡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춘천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한나양이 누군가를 찾아왔다. 수빈아 반가워. 오랜만이야 진짜. 아이고 들어가자. 2년 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동생 수빈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아니 아니야. 장애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 관계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주말이면 함께 만나 버스 타기, 물건 구입하기 등 수빈이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곤 했다. 아참 편지 주셨어. 편지 썼어? 응. 진짜? 어디 봐봐. 언니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수빈이. 한나양에게도 수빈이와의 만남은 값진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니 사랑해. 그리고 대학생일 축하해. 언니 수빈이를 만난 뒤 봉사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제 꿈은 세계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서 봉사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고 대학생이 되면 세계로 봉사여행을 나가보고 싶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3 시절 한나영의 마음을 지배했던 한 권의 책. 꼭 만나고 싶었던 마음속 멘토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 주신 책인데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가진 건 젊은 뿐인 한 여대생의 좌충우돌 해외 봉사 체험기. 봉사를 꿈꾸는 한나영에겐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마침내 꿈에 그리던 마음속 멘토를 만났다. 네, 반가워. 올해 나이 30. 대학생 시절 홀로 25개국을 돌며 봉사를 실천했던 손보미 씨. 사람들은 그녀를 청년 봉사 활동가라 부른다.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해주세요. 뭐라고 해드릴까요, 우리 한나요? 밤잠을 설쳐가며 오늘의 만남을 기다려왔던 한나양. 사인 받은 거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휴학 기간. 대학생 시절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왜 굳이 해외 봉사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다.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막 처음에 떠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간 거죠. 되게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이틀에 한 동이 쓰고 이런 지역이었는데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센터 이런 거를 지었을 때 함께 나누면서 나란 사람이 더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거는 나를 둘러싼 사람이었고 세상이었다. 아니 내가 불우이웃인데 왜 그죠, 남들 그죠. 도와주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막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뭐 나도 불우이웃이겠지만 얘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돕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거 갔다 오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대학생들을 지원을 하면 네. 그런 지원 프로세스를 거쳐서 무료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봉사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아는 친구들 있어요. 처음 본 새학기 되면은 손보미 씨가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낯선 세상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나양이 첫 발을 내디딜 차례다. 앞으로 한나양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될까? 이거를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는 한나양의 여행기가 책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책으로 나오면 한 권 드릴게요. 사인해 주세요. 네. 네. 한나 친구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제일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무식할 정도로 무대부 정신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하라. 꼭 전해주고 싶네요. 아빠가 항상 오르지 못할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이러시거든요. 저는 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끈기 있게 하려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조한나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극복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경험과 노력이 있기에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는 한나양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아유, 내 형편에 무슨 혹시 이런 마음으로 포기했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한나양처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만약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